오늘 참모들을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구두밑창 달 때까지 열심히 일해달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식을 깨겠다는 의지는 오늘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엿보였습니다. 이 테이블도 조금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이제는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이거를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가지고 써준 거에는 뭐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이 방 저 방 다니고 그야말로 정말 구두밑창에 다뤄야 됩니다. 우리 방에도 뭐 격이 없이 좀 수시로 와주시고. 또 이런 기회가 많잖아요. 네. 마스크 벗고 와이셔츠 바라는 핸드폰 찍어놓고 돌아가시죠 뭐. 앞으로 이거 걸치시죠 뭐. 뭐 이런 거 카메라 찍을 일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정자세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풀기 네. 올라간 다음에 다시 좀 말씀하시죠. 알아서 하세요. 화면을 쭉 보니까 프리스타일이라기보다 윤석열 스타일. 오늘만 이렇게 저와의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그러니까 격식 좀 없애겠다, 요식 절차 그만하겠다. 물가 잡기 얘기도 했고 뭐 추경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김기식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경진 의원님도 윤석열 후보 시절 혹은 당선 시절에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면 회의 스타일이 어떻고 저 화면에 그 윤석열의 그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처음이고 지금 기자들이 화면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가 많이 와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첫 마디 몇 마디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다음번부터는 일단 카메라 들이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 오늘 회의 공개적으로 준비된 모두 발언은 이런 거다라고 수석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쭉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격식을 갖춰서 논의하는 이런 건 없애겠다. 정말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격식 없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의 모습과 회의의 내용을 만들겠다.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하겠다. 예. 그 점을 좀 분명히 한 거고요. 실제 후보 시절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뭐 검사장 시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격이 없이 사람들 옆에 놔두고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생각은 뭐냐? 야하. 거기에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그거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이 그냥 흉업을 없이 이게 밑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윤석열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프로세스와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아마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는 이해가 됐고 격식을 없애는 것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도 이해되는데 김 의원님 그렇다고 구두밑창 닳도록 일해야 된다는 건 첫날부터 꽤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그게 예. 무슨 공개적으로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들어와서 보고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이 필요하면 직접 뛰어가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예. 이런저런 소소한 격식이나 의뢰, 의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실질 강건에 어떻게 보면 업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합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즉석 질의응답, 백브리핑처럼 그 정말 참모들이 이 새 집무실 건물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이리저리 잘 뛰어다니는지 저희 기자들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희가 몇 가지 그 구조도를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윤 대통령이 출근 후 차에서 내리고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없으니까 바로 기자들 질의도 받을 수 있고 기자실도 바로 1층에 지금 마련돼 있고 여전히 아직은 임시입니다만 뭐 다음 구조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보면 지금 일단은 그 보조 집무실이 5층에 있고 2층은 지금 수리 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부 구성이 되면 또 1층과도 좀 가깝고요. 다음 화면도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소통을 강조했다. 여기 대통령 집무실 5층에 있는 보조 집무실을 보면 옆에 경호처장실, 정무 시민사회 홍보수석 한 층에 모여 있다. 뭐 공간이 주는 의미는 크다. 윤 대통령 생각이 뭐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청와대에 자주 좀 들어가 보면요. 과거에 그 MB 때 보면 이게 춘추관하고요. 그다음에 본동이나 비서동 있잖아요. 여민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과연 소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1층이 기자실 저는 제일 깜짝 놀랐어요. 1층을 이게 안 거치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기자들과 이게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게 상당히 저는 좋은 배치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그 집무실을 보니까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그 담장이 없어요. 낮은 펜스는 있지만 담장이 없다. 이것도 이게 국민과 소통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단독 한 층을 다 쓰는 게 집무실이 없어요. 2층에도 보면 이게 비서실장실이나 여러 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5층에도 수석들 방이 있기 때문에 단독 이런 데 집무실이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독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국회의원들도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지만 저는 이제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이 모든 게 결국 소통을 위한 행보가 아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인수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 방에서 수시로 드나들며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도 한 공간에서 참모들과 격의 없이 현안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새 집무실이 마련된 대통령실 5층 보조 집무실 내 아까 구조들을 만나봤었는데 지금 현재 백악관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시민사회,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이 이제 맞붙어 있는데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도 그런 거 아니냐. 일단 김종욱 교수님, 일단 공간이 주는 의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일단 시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뭐 졸속 추진과 졸속 이사 이거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판단을 제 하세요? 생각에도 뭐 국민들이 원하는 비율보다는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용산의 집무실 구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참모들 간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백악관 웨스트윙 같은 경우를 모델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한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 그 좀 벽 넘어 있었던 집무실에서 내려와서 여민 1관으로 내려왔고 뭐 여민 2관, 3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체적으로 5분 이내에는 충분히 참모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만 저렇게 한 층에 같이 있다면 훨씬 더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어떤 의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사무와의 소통, 그다음에 기자들과의 1층의 소통 이런 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모들이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됩니다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부터 소통의 간격들이나 어떤 거리가 멀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건 올라가건 상관없이 그다음에 핵심적 현안 자체가 상당히 말하기 어렵지 않던 상관없이 적어도 이런 지속성들을 보장해 낸다면 저는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시대는 성공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예. 국민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동해 놓고도 이동의 효과들은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누가 다 욕을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웨스트윙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맞게 참모들과의 소통, 기자들과의 소통을 좀 5년 동안 쭉 해주십사 이런 좀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김건식 교수님 앞서 첫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나 이런 거 안 하고 오늘은 뭐 처음이니까 뭐 찍기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수석 보좌관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건지 전혀 언론 취재나 카메라 없이 그럼 이게 과연 또 소통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런저런 생각이 다시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수석 비서관의 오늘 이제 첫 회의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모두 발언 같은 걸 하면서 과거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현안이 있으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될 기회가 있으면 주로 대통령이 사용했던 공개된 장소가 국무회의 때 모두 발언 그리고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게 공개가 되면서 대통령 입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나온 것처럼 1층을 들어가면서 기자실이 있고 기자실에서 출근하는 과정에서 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날 수 있고 오늘같이 백브리핑이 수시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예.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때 솔직하게 백브리핑 형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수석보좌관회의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국가 현안들을 그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 경제, 뭐 정치 이런 모든 현안들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공개하고 카메라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때 입장을 이렇게 쿨하게 밝히는 것보다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소통이 편한 1층에서 기자들과 수시로 백브리프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하고 수석보좌관회의는 격의 없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게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걸 오픈하는 건 아니다. 다만 당에서는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 회의라든지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원내대책회의는 당연히 모두 발언들이 있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모두 발언들이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들을 가지고 한마디씩 입장을 발표하는 건데 대통령의 집무실 그거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걸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이제 뭐 항상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좀 격식을 파괴하고 뭐 더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비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취재 얘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정말 할 건지 한다면 또 이게 소통과도 얼마나 직결이 되는 문제인지 안 되는 문제인지 다음 회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김경진 의원님, 네.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용산 새 집무실이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용산 집무실의 각 층별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이사와 공사가 한 달 넘게 걸릴 것이다. 네. 그럼 이게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것 또한 또 새 집무실의 위험 부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의 흐름이라든지 맥은 잡혀 있을 거고 대통령실은 지금 2층과 5층으로 지금 기본 위치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기자실 1층에 두는 것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골격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세 조정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조금 뭐 청와대 보좌진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면서 아마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것도 본질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첫날 보여줬던 그 모습의 흐름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집무실에서 오늘 사실상 첫 출근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청와대 얘기도 좀 짧게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가 있어서요. 동시에 전면 개방이 된 윤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전면 개방이 된 청와대에서 오늘 이틀째 많은 이들이 다녀갔고 청와대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해프닝 하나가 있었는데요. 화면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서정욱 변호사님, 개방 하루 만에 저 불전함 하나가 일반 시민에 대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물론 뭐 청와대 개방의 의미는 큽니다만 이제 앞으로 좀 관리 감독에 대한 여러 지적들도 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저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게 파손했는지 저는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게 수사를 해서 엄중한 게 처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개방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준비가 좀 소홀한 특히 이제 문화재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저런 파손 자체가 뭐 청와대 개방 때문에 벌어졌다기보다는 청와대 내부에 들어갔던 어떤 분이 제가 볼 때 저게 좀 종교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200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청와대라는 데가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잘 보존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만큼 청와대를 국민들이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저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좀 계기로 해서 어떤 단속 이런 측면보다는 좀 국민들 스스로가 청와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부에서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좀 문화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부 차원에서 빨리 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런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일어났던 불상사입니다. 미남불 앞에 불전함이 파손이 됐고 자막 몇 개만 더 제가 읽어볼까요? 50대 여성이 입건이 됐습니다. 불전함 1개, 사기글 1개를 집어던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청와대 개방 이틀 만에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의식도 필요하고 청와대 자체적으로 대통령실 자체적으로의 관리 감독도 필요해졌습니다.